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종량이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도 결국 미래대학의 위상 변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나 통제 중심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학의 환경 변화는 산업 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적 변화 그리고 사회문화 예술도 각 영역의 급격한 변화와 직결되어 있어서 향후 대학 환경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에서 대학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변화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에 따른 학령 인구의 급감입니다. 2023년도 학령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도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용 없는 사회가 등장하면서 노동 집약에서 두뇌 집약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구의 교육의 일반화로 지구촌 대학 교육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러닝으로 교수 학습의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플립 러닝이나 블렌드 러닝 등 학문적 융합과 함께 융합 학습도 대학 교육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대학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3K 대학 기능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연구, 봉사 기능에서 학습 콘텐츠 개발 관련 knowledge media, 그것이 첫 번째 대학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학문 간, 전공 간, 국가 간 지식 공유와 융합과 관련되어 knowledge network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쏟아지고 있는 지식 중 유용한 지식만을 선별해 연구하는 knowledge incubator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미래 대학은 준비 교육에서 적시성 교육의 대학의 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just in time 교육으로 대학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ight time, right contents, right placement를 핵심적인 화두로 발빠르게 대학의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캠퍼스 중심 교육에서 탈캠퍼스 형식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on-time 교육, 시간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편리한 시간에 하고 싶은 경험 중심 학습을 확대하고 테일러 메이드 교과 도입, 학습자 중심 자기 주도적 교과 운영,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학습이 확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국제 인증 체제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국제 질 관리 차원에서 아헬로 Assessment for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를 확대하고 국제 인증을 위한 국제 자격 체제 강화, 유네스코, OECD, 유맥, EU 등 국제 상호 인정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버 5, 학력에서 창의적 실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위 중심에서 자격 중심으로, 경험 중심에서 창의적 개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쿨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 등 현장 중심 경험 교육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 산업 실습 체제와 연구 체제가 공존하면서 벽 없는 대학, 벽 없는 산업체 개념 확산 등 산학 협력 교육 체제와 현장 중심 학점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대학의 위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대학 고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의 탁월성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곧 자율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개혁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은 대학 유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 방법의 다양화 등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내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을 비롯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립대학의 자율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와 통일 일변도의 고등교육법에서 참여와 지원 그리고 촉진과 장려 차원의 고등교육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립대 이사회 체제를 강화하면서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연방대학 기본법을 개정한 독일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통해 대학의 자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독일인 것입니다. 영국은 1992년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법을 통해 폴리텍 등을 고등교육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사례를 보고드립니다. 이탈리아는 헌법 33조를 참고하면 법률은 국가의 승인을 구하는 사립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또 사립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의 학생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학상의 대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헌법 17조에 교육은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강압의 수단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부에 의한 감독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단의 선택과 교원의 임명에 있어서 사립교육의 자유는 특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에 따라 주와 대학 간의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고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나 법 제도적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법적인 형식적 특수성 이외에도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교육 서비스와 인재 양성을 위한 개별 독지가의 자발적 유경 의지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운영과 기본 원칙은 자율과 책무의 양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과기대, 서울대, 인천대 등 이미 국립대학 법인 체제로 전환한 법률안과 2005년과 200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인 고등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주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과 동문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를 법률상 필수적인 심의 및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등 고등교육에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립학교법이 과연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뭔가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보고 그 자주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높인 것에 의하고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능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이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회사 및 합병, 정관 변경의 인가, 수익사업 정지 명령, 법규 및 법령 위반 시 해산 명령 감독권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이사의 운영, 임원 선출, 학교 운영, 교원 인사, 회계 관리, 재산 관리 등의 학교 법인의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평의원 제도 또한 그 구성과 운영을 정부에 의하며 기능과 역할은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그리고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립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5인 임원 중 3천 이내의 친족수 1인 이상만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임원 전원이 친족으로 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사는 기부행위, 정한자, 당의 학교의 장, 평의원 중 기부행위가 정한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해산에 관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와 청산인의 법원에 의한 감독, 합병 절차, 채권의 신청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녀 재산의 귀속은 출연 행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귀속해야 할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녀 재산의 출연자에 대한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개정 방향과 과제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사립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흐름은 자율성과 책무의 양축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 체제의 변동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방향 세 번째로는 학습자 중심의 체제로의 변화, 수요자 중심의 재정 부담의 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 그리고 기존 대학의 시스템 대변화에 따라 경직된 법적 규제나 제도적 감독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대학 환경과 세계적인 교육 변동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간섭보다는 지원 혹은 지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나 감독 내지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는 국가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를 하는 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법인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 규모,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법 테두리에 묶는 것보다는 시대적으로나 설립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주요 변화는 캠퍼스 없는 대학이 특성화 확대되고 교육 방법 면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은 물론 온라인 중심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직된 법적 장치보다는 사회적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 자율에 의한 생존 전략과 질 관리 전략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향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과 진흥 원칙을 중시하되 간섭이나 통제는 배제하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대학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사립학교법은 명백히 사립학교 규제 법적 성격이므로 사립학교 지원 법적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진흥하는 진흥법적 성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관련 개정의 원칙을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독이라는 조항이나 이 등등을 이제는 지도받는다는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제나 통제적 원칙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할 수 있다라는 선택과 자유를 고려한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립대학과 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조항을 꼭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승인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 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과 조항은 기존에 이미 타 법률에 담고 있는 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 조항은 전면 폐지하여 대학의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개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 인구의 특성이 변화되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 세대를 새로운 대학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거나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한 대학 교육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크 교육 등 온라인 대학 활성화로 캠퍼스 없는 대학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습 혁명과 교수 혁명을 뒷받침하는 학사 구조의 과감한 개혁과 자율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도 향상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학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추진하기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이 성공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상비 4분의 1을 지원을 고등교육법 7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사업 전환 지원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학금 재원 확충과 장학금 지급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대 관리 정책을 제도화할 때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평가제도에 의한 육성책 강구하면서 규제 강화를 위한 평정과 제재적 조치를 위한 평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장학적 평가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관리 체제와 연관된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탁월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질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상시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관리 지원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한 획기적 행재정적 지원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학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성의 대상입니다. 극히 일부 사학의 문제가 전부인 양 우리 건전한 대다수의 사학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인식이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학법 및 고등교육법의 대변혁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